신장식 의원이 국민권익위 치졸한 공작을 폭로했습니다. 권익위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익위 알림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은 분들의 조문과 방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런데도 조문하지 못하더라도 다녀오는 것이 도리가 생각하고 세종으로 내려간 신장식 의원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유족들은 모두 조문해도 좋다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유족들의 뜻과 상반되게 문자를 보내고 권익위 직원들은 장례식장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유족들은 친분 있는 분들만 조문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바 없다고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카메라 기자들을 동반한 조문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족들의 뜻이었는데 왜 저런 문자가 뿌려졌는지 알 수 없다며 권익위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신장식 의원은 이 사건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며 분노했습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단 3가지라고 합니다. 진상규명, 망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 최경영 앵커는 이 사건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 그 국민권익위 고위급 국장 대행인가요? 예, 네, 김모 씨가 직무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생전에 지인에게 이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원래 권익위가 이런 부정부패 조사해서 그걸 명백하게 가려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김건희 명분백 조사를 하게 됐고 그게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좀 이상하게 그냥 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양심, 이거는 내가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굉장히 반한다. 이런 생각을 쭉 하셨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8일 오전 9시 50분쯤에 이제 발견이 된 거고, 네. 이분이 이제 세종시의 아파트에 출근을 안 하고 이제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부하 직원이 찾아갔다가 그렇죠. 이제 발견을 한 것인데, 최근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라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이게 보도가 돼서 예. 이 사연이 지금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지인의 입장은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해왔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지금 권익위 쪽에서는 일이 많고 괴로워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업무 과다, 스트레스. 그렇죠. 예.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을 밝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권익위가 처리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다양한 그 참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이대서 이 혐의에 대해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사건을? 그 당시에 권익위원들도 전체 회의에서 사실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들, 이 3명, 부위원장 3명 체제가 3명이 이거는 그냥 종결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아무개 국장, 김모 국장도 특히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밀어붙였던 정승윤 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마찰이 있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부위원장들, 고위급들 그렇죠. 간의 어떤 갈등이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를 좀 추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익위원장 했던 전현희 의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 권익위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강요되거나 이런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권익위원장 본인이 할 때도 사실은 탄압을 받으면서 새로운 부위원장이 본인을 표적해서 쫓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본인도 매우 힘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약간 갈라치기가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정권 들어온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새로 꽂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직원들도 전부 다 평가를 달리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결론을 딱 내주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무능한 사람, 너는 잘릴 사람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도 사실은 양심에 반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이. 그러니까 그럼요. 뭐 일반적인 양심 그냥 그런 거 말고 실제 공무원으로서 내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넌 이쪽으로 뭘 내줘 이렇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양심에 반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설립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기관의 설립 목적이 특히 권익이나 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게 도덕과 양심 그리고 정말 그 굉장히 좀 그 고수준 아닙니까? 네. 그 권익위 인권위가 우리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한참 뒤에나 나온 그렇죠. 정부 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인권의 수호자들 그리고 부정부패 관련해서 방지하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가장 앞에 서 있다, 첨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0년을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이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참 이분이 부패 업무 방지 쪽의 권위자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이 권익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분이 그렇지.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 논문도 이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쓰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권익위가 생긴 이래로 본인이 부패 업무를 맡은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 지수가 50이었던 게 30위까지 이렇게 뛰어 올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엄청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이 고위공직자들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사람을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이상한 이 임명들을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의 명품백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자아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위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에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학자로서의 양심일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본인의 모든 모습을 말하자면 부정하는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자붕이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자체를 못 찾고 본인에 대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 굴욕감이 후회를 가져왔고 어떤 그런 깊은 자괴감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안타까운데 화가 나는 게 권익에서 이걸 업무 스트레스라고요? 이게 무슨 업무 스트레스입니까? 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살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권익위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아무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지는 과정들을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쪽이에요. 전부 어떻게 보면 권익위, 인권위, 그다음에 방심위도 직원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뭐 한꺼번에 전부 다 유일임과 관련해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네. 언론사들도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하기 싫은 업무를 지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강요,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그냥 사람들을 강요하는 양심에 반하게 뭐 일을 하라 아니면은 뭐 너희들 밥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예. 게요. 이게 지금 그 TBS 사례를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TBS도 마찬가지죠. TBS가 지금 사실은 이제 김어준 씨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으면서 예. 그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그 지금 대표 대행이 이걸 맡아가지고 뭐 9월이면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자,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지난 7월 달에 김영민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출신인데 그러니까 비례 후보로 국민의힘 쪽에 지원했다가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영입 인사예요. 유튜버. 김기현이 2023년 10월쯤인가 김영민을 비롯해서 영입을 했어. 근데 그 유튜버가 사실은 제가 그 KBS 구노조 사람들이
저를 뭐 그냥 모해하고 공격을 할 때 그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그걸 그 김영민 씨 유튜브로 쫙 뿌려가지고 100만 이상이 봤더라고. 세상에.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있는데 TBS에서 일본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런칭하기로 하면서 이 사람을 이 김영민을 집어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TBS의 PD들이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보고 정치 편향이 문제가 있어서 이 제작 지원도 다 중단하고 시 예산도 안 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보수 유튜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 특히 일본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TBS 이상구 대표 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국힘이 좋아한다. 아니 국힘에 인재 영입을 했대. 딱 한마디래요. 국힘이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 제작 거부하는 PD들 다 잘리겠다. 지난해 가을에가 인재 영입을 했어. 이랬다는 잘했다고. 거예요. 유튜브 잘해가지고 KBS 장악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아마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왜냐면 딱 그 시기가 그러니까 겹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여가지고 어쨌든 돈이라도 좀 받아보자 이 생각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표 대행이 하는 말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사람을 집어 넣어줘야지. TBS 사장이? 네, TBS 대표 대행이 이상구 대표 대행이 PD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너네들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제작 거부하면 니네 다 잘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